안녕하세요. 스튜디오 525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의 기초인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상도를 알기 위해선 먼저 픽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픽셀이란 이미지나 영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점입니다. 지금 화면처럼 화면을 이루는 픽셀이 적을수록 깨진 듯한 느낌의 저화질 영상이 되고, 화면을 이루는 픽셀이 많을수록 지금 화면처럼 고화질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란 영상의 가로와 세로가 몇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수치입니다. 일상에서 주로 많이 접하는 해상도인 FHD 1920x1080 해상도는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로 한 화면에 총 2073만 6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상도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게 TV 방송 및 디스플레이 표준과 영화 표준인 DCI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를 보면 겹치는 명칭인 4K가 보이시나요? 4K는 원래 4096, 2160 해상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니를 포함한 일부 가전업체에서 3840, 2160 해상도를 4K로 지칭하면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4K UHD를 4K로 부르기 때문에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해상도 사이즈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HD부터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720p 해상도입니다. 세로 픽셀 수인 720개의 순차주사 방식인 P를 붙여서 720p로 불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FHD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1080p 해상도입니다. 세 번째로 대중화되고 있는 4K UHD 해상도입니다. FHD 해상도보다 가로와 세로가 2배씩 커진 해상도로, 만약 4K 촬영을 하고 FHD 편집을 할 경우에 크기를 2배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해상도입니다. 유튜브 쇼츠는 기존 HD와 FHD의 가로, 세로를 바꾼 해상도입니다. 보통은 1080, 1920을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해상도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로 픽셀 수는 1080으로 제한됩니다. 1:1 비율의 경우 1080, 1080이고 4:5 비율의 경우 1080, 1350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와 마찬가지로 9:16인 1080, 1920 비율도 지원됩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촬영할 때부터 세로로 촬영하면 좋지만 가로로 촬영한 영상을 세로로 편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FHD 가로로 촬영한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1:1 영상까지는 화질 저하 없이 만들 수 있지만 4:5 비율이나 9:16을 만들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K UHD 해상도로 가로 촬영을 한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영상 모두 화질 저하 없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은 4K UHD 화질로 촬영한 뒤에 편집할 때 축소시키거나 크롭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만 FHD에 비해 용량이 크고 편집할 때 더 많은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용량이나 편집 사양에 따라서 샘플로 촬영, 편집해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의 기초인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알기 위해선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레임이란 이렇게 영상을 구성하는 한 장의 정지 장면으로, 이 정지 장면인 프레임이 이어지면서 재생되면 움직임이 있는 영상이 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로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1초가 24장의 스트리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24fps이고 1초가 30장의 스트리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30fps라고 부릅니다. 이 FPS를 잘못 설정하고 편집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따로 녹음한 오디오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엔 영상의 입모양과 오디오가 잘 맞는데 뒤로 갈수록 틀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편집인데도 작업 및 출력에 많은 컴퓨터 성능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편집 시퀀스에 여러 종류의 FPS의 영상을 넣고 편집하면 각 영상의 FPS를 시퀀스에 맞게 맞춰주기 위해 컴퓨터가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프레임인 시퀀스를 설정하고 편집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시퀀스는 30프레임이 1초입니다. 시계가 60초가 지나면 1분이 되는 것처럼 이 시퀀스에서는 30프레임이 1초가 절대적인 법칙이 됩니다. 이 시퀀스에 24프레임 1초짜리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경우 24프레임밖에 없으니 0.8초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길이 보존을 위해서 24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강제로 늘립니다. 하지만 24프레임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6프레임은 중복되는 프레임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늘리기 위해 컴퓨터가 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 컴퓨터가 더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재생할 때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녹화 혹은 촬영본과 따로 수음한 오디오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를 경우에는 처음에는 영상과 오디오의 싱크가 맞지만 뒤로 갈수록 중복 프레임에 의해서 오디오가 밀리면서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하는 시퀀스를 만들 땐 꼭 내가 촬영한 FPS와 원하는 최종본의 FPS를 알아야 합니다.
윈도우의 경우 영상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해상도와 FPS를 알 수 있습니다. 맥의 경우 기본 플레이어인 퀵타임으로 재생한 뒤에 커맨드와 I키를 누르고 비디오 세부 사항을 보면 해상도와 FPS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의 경우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프로퍼티즈를 누르면 확인 가능하고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에디트 탭에서 파일 클릭, 우상단의 메타데이터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fps는 CF나 영화 등에 많이 쓰이는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로 8방식인 25프레임은 서유럽, 중국 등의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NTSC 방식은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29.97프레임은 방송 송출과 연관된 FPS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방송에 송출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영상이라면 29.97프레임을 사용하고 만약 스포츠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다루고 컴퓨터 성능과 용량에 여유가 된다면 59.94프레임을 추천합니다. 30프레임은 옛날 미국의 흑백 TV 시절에 사용했던 FPS입니다. 미국의 표준 전력인 60Hz와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갈 때 생긴 간섭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방송 표준인 29.97프레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는 이 표에 보이는 4가지 FPS 모두 업로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인터뷰나 설명 등 움직임이 많이 없는 영상인 경우에는 29.97fps를 추천하며 게임이나 스포츠 등 움직임이 많은 영상이라면 29.97의 2배인 59.94프레임을 추천합니다. 고속 촬영 설명을 위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20fps로 촬영한 파일을 25%로 속도 조절한 영상입니다. 속도를 4분의 1로 조절했지만 1초당 30프레임씩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화면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촬영한 파일을 25%로 속도 조절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초에 7.5프레임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중복 프레임이 많아져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20fps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높은 FPS일수록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보통 60fps만 되어도 30fps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나 게임 등 더 세밀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필요한 경우 고속 프레임인 59.94 이상의 FPS를 사용합니다. 고속 촬영은 하면 좋지만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고속 촬영 시 해상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프레임이 늘어나는 만큼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 공간에 부담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전에 촬영부터 알맞게 프레임을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의 확장자와 코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소 자주 접하는 MP4와 MOV 같은 확장자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이 확장자 안에 코덱을 담을 수 있습니다. MP4 확장자 안에도 H.265 코덱을 담을 수 있고 MOV 확장자 안에도 H.265 코덱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만 보고 그 안에 어떤 코덱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H.264, 애플 프로레스 같은 코덱이란 카메라가 촬영한 장면을 우리가 눈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압축하고 재생해주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옛날 처음으로 흑백 사진기가 등장하고 아날로그의 상을 필름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흑백으로만 담았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컬러 정보까지 담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했고 필름을 연속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진이나 영상을 필름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기술까지 발전되었는데요. 필름에 상을 담는 방법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하다 보니 큰 용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압축을 하지 않는다면 FHD 8비트 30fps 기준 1초에 1기가가 넘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높은 해상도와 많은 컬러 정보를 담긴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코덱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압축하여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압축 인코딩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버퍼링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재생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하고 디코딩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디코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더와 디코더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즉 코덱이란 현실의 아날로그 신호를 파일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압축하여 저장하고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코덱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압축하는 기술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코덱의 종류에 따라 압축 방식과 압축률이 다릅니다. 범용 코덱을 살펴보면 MP4는 보통 H.264 혹은 H.265 코덱을 사용하고 MOV는 보통 애플 프로레스 421을 사용합니다. 애플 프로레스는 애플사에서 만든 코덱 형식으로 약 6분의 1 정도의 압축률로 압축 효율은 좋지 않지만 최대한 원본을 손실 없이 보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T가 붙은 버전은 10분의 1 정도로 더 압축해서 원본에 손실이 있지만 용량을 줄여주는 버전이고, HQ가 붙은 버전은 약 3분의 1 정도로 용량은 더 늘어나지만 원본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압축해주는 버전입니다. 반면 많은 카메라와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H.264는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의 압축률로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H.265 코덱은 H.264 이후에 나온 코덱으로 H.264 대비 약 2배의 압축률을 보여줍니다. 압축률이 좋은 만큼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현재는 4K 방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덱입니다. 재생할 때 유료 코덱을 따로 설치하거나 코덱이 있는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재생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대중화될 코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표시된 코덱들은 알파 채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애플 프로레스 4444 코덱이 알파 채널을 지원하지만 알파 채널로 인해 파일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에서는 알파 채널에 그린 배경을 입혀서 업로드한 뒤 편집 때 그린 컬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포맷에서 H.264 또는 HEVC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고, MOV는 퀵타임을 누르고 프리셋에서 애플 프로레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델리버 탭에서 포맷 MP4를 선택하면 코덱에서 H.264와 H.265 중 선택할 수 있고, MOV는 퀵타임을 누르고 코덱에서 애플 프로레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할 때도 코덱은 중요하지만 편집하기 전에 모든 소스의 코덱과 FPS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변환한 뒤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의 기초인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트레이트란 1초당 처리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며 단위는 비트 퍼 세컨드인 bp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코덱의 압축률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를 확인할 땐 코덱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0mbps로 출력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15초에 850MB입니다. 이 영상은 1.5mbps로 출력된 영상이고 15초에 3MB입니다. 극단적으로 비트레이트 차이를 두어 비교한 영상에서 보이듯이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영상을 표현하는 데 더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므로 풍부한 색정보와 명암 등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져 영상의 품질은 향상되지만 그만큼 파일의 용량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비트레이트가 낮으면 영상을 표현하는 데 데이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색정보나 명암 등을 표현할 수 없어 영상의 품질은 떨어지며 파일의 용량은 작아집니다. 이번엔 1.5mbps로 출력된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후에 40mbps로 설정하고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이미 낮은 비트레이트로 출력되어진 영상은 이미 색정보나 명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비트레이트 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품질의 영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트레이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한 원본의 비트레이트와 용도 등을 파악하여 적정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윈도우의 경우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비트레이트를 알 수 있으며 코덱은 일부 플레이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맥OS의 경우에는 기본 플레이어인 퀵타임 플레이어로 재생 후 커맨드와 I키를 눌러서 데이터율인 비트레이트와 코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촬영 시에는 저장 공간이 여유가 되는 만큼 높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한 뒤 그 파일을 이용해서 편집을 진행한 다음 중간에 색보정이나 동편 작업 등 일부를 출력해서 작업을 해야 할 땐 고품질의 비트레이트에 압축률이 낮은 애플 프로레스 정도의 코덱으로 출력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애플 프로레스는 출력할 때 비트레이트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HQ, LT 등의 버전에 맞는 압축률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색보정이나 동편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전송할 땐 용량도 생각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후에 색보정이나 추가 작업이 없는 경우라면 10비트 촬영이나 로그 촬영보단 8비트 정도의 촬영 설정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최종본 출력은 높은 비트레이트의 압축률이 낮은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본을 지우더라도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색보정하거나 다시 사용할 때도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프로레스 같은 경우 품질은 좋은 반면 압축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작업할 일이 없고 보관용이거나 유튜브 등에 업로드를 할 땐 H.264 코덱의 적정 비트레이트를 추천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은 인터넷 속도 등의 문제로 시청자의 편리한 재생을 위해서 적정 비트레이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가 목적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적힌 비트레이트를 참고해서 영상을 출력하면 됩니다. MP4 확장자의 H.264 코덱으로 설정하고 비트레이트는 이 표에 나온 최소 조건의 1.5배 정도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전 H.264 코덱 29.97 프레임 기준으로 FHD인 1080p의 경우 15 정도, 4K인 2160p의 경우 85 정도로 추천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다빈치 모두 애플 프로레스는 비트레이트 설정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범용 코덱인 H.264 코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출력 세팅을 보면 아래 비디오 탭이 있습니다. 비디오 탭에서 모어를 클릭하고 여기서 휠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비트레이트 세팅이 보이는데요. 타겟 비트레이트 값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화질저하 없이 출력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더 체크하는 게 좋은데, 비디오 탭에서 휠을 다시 올려서 렌더의 맥시멈 뎁스를 체크하고 유즈 맥시멈 렌더 퀄리티를 체크한 뒤에 출력을 하면 화질 저하가 최소화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델리버 탭으로 이동한 뒤에 퀄리티에서 리스트릭트 2를 변경하면 됩니다. 킬로바이트 단위라서 기존 권장 비트레이트에 1000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와 프리미어 등 편집 프로그램 노하우와 영상 제작 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